네, 안녕하십니까? 손해평가사 박승입니다. 오늘부터 그 1과목, 2차 시험 1과목에 관련되는 내용을 공부를 하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기간은 10일 전후로 1과목을 마칠 생각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이 과목에서 우리가 앞에서 중요한 부분은 미리 공부를 했지만 뒤에 남아있는 부분 공부를 하고요. 그리고 나면 우리가 실전적으로 문제 있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를 풀어보도록 그렇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시험 전 2주 정도에는 뭡니까? 금년도에 출제가 예상되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서 여러분께서 그걸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강의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 1과목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어떤 내용이 공부를 하는 내용인지 하는 부분이 이론서의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가 공부를 함에 있어서 과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것인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목표한 점수를 획득할 수 있는가? 그것을 분석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뭡니까? 학습 뭡니까? 효율을 올리는데 가장 뭡니까? 지름길이에요. 그것을 먼저 깨닫고 난 다음에 공부를 해야만이 뭡니까? 물을 길러 날랐는데 항아리에 물이 찰랑찰랑 차고 그래야 공부가 재미있고 또다시 공부하고 싶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1과목에서 과연 어떻게 출제가 될 것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는 제가 가장 먼저 사실 강의하고 싶었던 부분이 이 평년 수학량이에요. 이것은 금년에도 출제가 유력한 겁니다. 왜냐하면 평년 수학량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 과목에서도 제가 지금 가장 뭡니까? 먼저 시작한 게 뭐죠?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 에 관련되는 품목이죠. 그것이 이 과목이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예요. 80%. 그러니까 당연하게 거기서 최소한 두 문제 이상은 출제가 된다고요. 예,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런데 그 수학 감소 보장 보험금의 보험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 바로 이 평년 수학량을 갖고 산정을 하거든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우리가 손해보험에서는 보험가액 이상의 보험가액 을 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걸 배웠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이것을 모르면 보험가액을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면서 또 그리고 공부하기는 그렇게 편이에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실 저가전 종합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 그것을 제외하고는 이 평년 수학량을 어떻게 구하는가? 예, 그것만 알게 되면 쉽게 문제가 풀 수 있고요. 그리고 계산형 문제로 출제하기가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금년에도 15점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한 두세 시간 정도만 공부를 하면 15점을 획득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반드시 중요한 거고. 그리고 보험금. 이것은 지금 8회, 9회 여러분들께서 계속 1과목의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셨으면 알겠지만 보험금 관련 문제가 20점 이상이 반드시 1과목에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또한 뭡니까? 결국은 2과목에 뭡니까? 보험금 산정 문제를 풀면 당연하게 이것이 해결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뭡니까? 보험금 지급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그런 보험금들은 당연하게 1과목 문제로 출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2과목에서 품목별로 이렇게 딱 제가 지난 시간이었나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렸지만은 15점 문제로 출제된다 치면 한 150점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5점 문제로도 보험금 문제가 2과목에서 나오고 있고 그것이 또 등 떠밀려서 이제는 작년 같은 경우는 착화감소 보험금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는 2과목에서 대표적인 문제였거든요. 그것이 1과목의 5점 문제로 그 안에 포함시켜서 그렇게 출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험금, 이 과목과 관련된 보험금 문제를 딱 하면 최소한 20점에서 30점이 확보가 된다고요. 그러면 벌써 반타작 거의 50점 정도가 확보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험료 부분은 1회부터 6회까지는 전혀 출제가 되고 있지 않다가 7회 15점으로 나왔고요. 8회는 무려 30점이 출제가 됐어요. 그런데 굉장히 평이한 뭡니까? 내용만 알면 출제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문제였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과목이 이 보험료 문제가 작년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금년에 나온다고 하면 조금 뭡니까? 아직도 출제되지 않고 있는 분야에서 출제될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해서 시설 장물 같은 경우에는 종벌 보험료율 같은 것이 적용이 돼서 보험료를 산출하고 있고, 그리고 단기율도 적용해가지고 보험료를 산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것이 제 나름대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공부하기가 조금 양은 좀 많지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을 있는 부분까지 공부를 한다면 충분하게 커버가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하나, 둘, 셋, 넷, 한 서너 문제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는 거예요. 1과목에서 15조 문제. 그죠? 예. 그리고 나머지 한두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보험, 이 보험하고 손해보험 있지 않습니까? 이론서로 개편되면서 들어온 부분, 예, 하나 하고, 가축재보험도 5점용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15점용으로 나오기도 하고, 좀 들쭉날쭉해요. 요건 제가 좀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점 문제가 5문제가 딱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과목에서 특별하게 뭐 암기한다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보험기간이나 인수제한이나 이런 것을 제가 미리 올려드렸죠? 예, 이것은 나와봐야 5점 문제로 나올 똥말똥이에요. 예. 그런데 공부량은 엄청 많고 공부를 해도 돌아서면 까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분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가? 1과목에서 우리가 지금 목표하는 바는 70점에서 75점이라고요. 충분하게 해결할 수 있죠. 그리고 예전에 여러분들 제가 2과목 뭡니까? 포도 복숭아 자두 거기서 벌써 보험 가입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서 문제 나온 거 풀어드렸어요. 그쵸? 예, 풀어드렸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렇게 점수가 그냥 어거지로 주다시피 하는 문제, 굉장히 간단한 문제들이 15점 문제로 출제가 됐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보험가입금액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 과목에서 보험가입금액을 제시하지 않고, 예, 그 조건만 제시하고 보험금을 산정하라. 그런 식으로 이제 변형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험가입금액은 어떻게 구하는지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아야겠다. 예전에는 15점 문제로 나왔지만 최근에는 이런 것이 이제 15점 문제로 점수 주기 위한 문제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렇지만 요 간단하게 공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면 자기 부담 비율도 옛날에 15점 문제가 출제됐던 거 제가 이 과목 진행하면서 벌써 다 이런 거 벌써 다 했어요. 보험금과 관련되는 거니까 다 대부분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것 또한 지금은 5점짜리 정도나 그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보험금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 자기 부담 비율을 주지 않고 기준만 딱 정해놓고 이 과목에서 보험금을 푸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해야 되지만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 그죠? 예, 예외적인 사항 몇 가지만 공부하면 되고, 보험 가입 기준 같은 것도 예전에는 15점 문제, 특히 초년도 같은 때는 15점 문제를 그냥 어거지로 점수를 줘야만이 60점 이상 합격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한 걸 묻고 15점으로 옛날에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런 것들도 다 살펴볼 테고, 보상하는 제는 꾸준하게 나오고 있죠. 예, 왜냐하면 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이거예요. 보험금이 우리가 뭐 수확량을 산정하고 뭐 피해율이 얼마인가를 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보험금 지급 조건이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보험회사에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지급 조건에 해당 안 되면 산정할 필요도 없잖아요. 피해율을 산정할 필요도 없죠. 그렇죠? 보험금을 주느냐 마느냐 하는 그 기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꾸준하게 5점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것도 큰 틀만 공부하면 되고요. 그리고 예외적인 사항, 특정 위험 같은 거 정도 그런 데서 나오게 된다면 5점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가축재 보험에 대한 부분은요, 이것이 어떤 부분이냐면 일반 그 농작물 재보험하고 달리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같다라고 생각하시니까 공부가 어렵고 한데, 저희가 공부할 때는 그 업무 방법수로 공부를 했죠. 그러니까 약관에 있는 내용이 들어왔다가 빠졌다가 들어왔다 빠졌다 막 이런서 그 업무 방법수 만드는 분에 따라서 그냥 들어왔다가 빠졌다. 유랑검정조서가 작년에 나왔었죠. 예,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그것이 업무 방법수에 있었던 것이 저희 때는 또 빠졌어요. 7회 시험 볼 때는. 그렇게 뭐가 중요한지도 뭐 이런 것도 개념도 없이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막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가축재보험은 정책보험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현재 6개 그 뭡니까 손해보험 회사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러니까 그 뭡니까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그 보험회사에다가 그 뭡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운영 관리비 같은 거 이런 걸 지원을 안 해줘요. 오직 뭡니까 계약자한테만 보험료를 주고 있을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계약자들이 이렇게 보험료 지원을 안 해주면 너무 이렇게 보험 가입을 안 할 테니까 보험 가입하면 이런 조건에만 해당이 되면 50% 정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이렇게 뭡니까 업무 방법서나 특히 이론서나 이런 데도 보면 좀 부실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일반 그 보험회사에서 뭐 안보험 팔고 생명보험 팔고 뭐 이런 거 자동차 보험 팔듯이 그렇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파는 거고 단지 이 가축재보험을 가입한 계약자, 피보험자한테 뭡니까 보험료의 50% 정도를 지원해 준다. 그런 쪽이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좀 이렇게 뭡니까 들쭉날쭉하고 지금 이론서 보더라도 내용이 조금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데 결국은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재 8회부터 이론서로 바뀐 이후부터는 그 전까지 업무방법서에는 업무방법서에 없는 내용들이 출제가 됐었거든요. 출제가 됐지만 8회부터 이론서로 개편된 이유는 오직 이론서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출제가 되니까 제가 요 부분은 이론서에 있는 내용 중에서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만 딱 정리를 해서 강의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시간에는 보험하고 손해보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딱 이제 그 정리가 되죠. 이 부분이 15점을 맞기 위해서 하는데 5점짜리로 3개가 2개, 3개가 나올지 아니면 15점 한 문제로 나올지 작년에는 15점 한 문제로 나왔고요. 8회 때는 5점짜리로 해갖고 3문제가 배점이 됐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사실 공부하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2강으로 나눠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이론서에도 가장 먼저 이게 도입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예, 위험과 관련 개념 해갖고 이게 너무너무 사실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손해사정사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손해사정 이론이라는 과목이 있어요. 예, 거기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지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손해사정사 시험에서 지금은 이제 1차 시험으로 지금 옛날에는 2차 시험으로 해서 시험을 봤는데 지금 1차 시험으로 과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런데 1차 시험에서도 매년 꾸준하게 한 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그쵸? 예.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서도 사실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고 있지 않지만 출제가 된다면 가장 유력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그쵸?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위험을 보장해 주는 것이 보험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위험이란 게 과연 뭔가? 영어로는 위험을 갖고 리스크라고 하는데 이 리스크와 관련된 것이 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진다고요. 뭐 어떤 거는 해자드, 페릴, 뭐 로스인데 이런 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영어로 묻거나 하질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위태, 손인, 손해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정확하게 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이제 아셔야 될 거예요. 그럼 먼저 위태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요 3가지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시험 문제로 갈로치기로도 나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위태라는 게 뭐냐, 손인이라는 게 뭐냐, 손해라는 게 뭐냐 이렇게 5점짜리 해갖고 3가지를 서술하라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딱 3가지 딱 배점 5점씩 줬죠. 그렇죠? 그러니까 15점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갈로치기로 해서 5점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위태라는 것이 뭐냐면요. 이걸 갖고 이제 쉽게 말해서 뭡니까? 여기 보면은 해이라고도 위태를 갖고 해이라고도 하는데 8회 이론서 작년까지 이론서에서는 이걸 갖고 도덕적 위태라고 이렇게 하다가 금년에 이렇게 해이로 모든 걸 이제 바꾼다 해갖고 바꿔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론서 보면서 덜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지만은 위태, 해이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보험사고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환경.
예, 그걸 갖고 위태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내용들이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요거 일일이 제가 다 읽지는 않습니다. 책이 다 있는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또 여러분께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론서를 갖고 공부하기가 좀 벅찬 분들은 요 내용 갖고 그대로 공부할 수 있도록 제가 이론서 내용 그대로 제가 오래 붙인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보험 사고 발생 전의 단계,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위태라고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인이라고 인인 원인 할 때 그 인이죠. 손해의 인 원인 이걸 갖고 손인이라고 한 거겠죠. 그렇죠? 손해의 원인 이렇게 여러분께 기억할 수 있죠. 예, 보험 사고 발생 단계를 그 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 잘 봐보시면 화재라든지 폭발라든지 이렇게 홍수 자동차 사고 났다 이런 것들이 바로 손인이라는 거예요. 예, 어떤 그 원인 예. 사고가 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이후에 뭐가 되겠죠? 예, 손해가 발생되는 거 아닙니까? 손해. 이거는 그 사고 난 이후에 그 결과치, 얼만큼 피해가 된다. 그 부분 있죠. 사고의 결과를 손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손해는 손해의 원인, 손해는 사고의 결과다. 사고 발생 후의 단계다. 보험 목적의 가치가 하락된다. 뭐 당연하게 그런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기 쉽도록 돼 있고요. 그래갖고 요거 갈로치기 나온 다음에 요것이 나와요. 쉽게 말해서 뭐 위태는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있으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단계이고 네. 손해는 이러한 위험 상황에서 실제로 위험이 발생하는 단계, 그렇죠? 그리고 손해는 위험 사고가 발생한 결과 초래되는 가치의 감소, 즉 손실을 의미한다.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갈로로 딱 내려놓고 문제를 이렇게 뭡니까 낼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요 부분을 가장 정확하게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농작물 재보험으로 보자고요. 예, 위태란 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기후 발생 같은 게 예측하기 어렵죠. 그죠? 언제 뭐 태풍이 불지 이런 걸 예측하기 참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농작물은 어떻게죠? 사고 발생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 상황이 바로 위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우리가 그 2차 시험 공부를 하면 뭐 태풍, 강풍, 우박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집중, 화재, 지진. 저가전 종합에서 공부를 했나요? 그죠? 예. 여기 보니까 특정 위험 그죠? 저가전 종합 5종 한전 특약을 가입했을 때는 요것만 보장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죠? 예. 요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손해의 원인인 거예요. 손해가 어떻게 발생했느냐? 태풍으로 해서 사과가 떨어지고, 예, 우박으로 해서 사과에 착각 피해가 당하고 이런 손해의 원인이 뭐겠어요? 바로 이런 거잖아요. 태풍이나 우박이나 그렇죠? 이런 것을 손인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손해라는 것이 결국 뭐냐? 이 우박이 딱 이 사과에 딱 뭡니까? 충돌되면서 사과가 흠집이 나고 그러죠? 그러면 착각 피해도 되고, 그리고 뭐 태풍 불어서 사과가 툭 떨어져 버리면 낙하 피해도 되고, 그쵸? 예. 그리고 고사나무 피해 같은 거, 그쵸? 예. 막 침수가 되거나, 나무가 막 이렇게 뭐 썩고, 뭐 태풍 불어서 나무가 막 부러지거나 이러면 나무가 또 죽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피해가 난 그 결과를 손해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렇게 안내를 드리자면요. 위태 이것을 새로 한번 이제 분석을 해드리면 그 뭐 사고 발생의 가능성이라고 있잖아요. 그죠? 학문적으로 딱 요 뒤에서 이제 따로 공부를 합니다. 뒤에서 하겠지만 사고의 발생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보험 계약 전에도 발생 가능성도 있고 보험 계약이 한 이후에도 발생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험 계약하기 전에 그 가능성을 뭐냐면 계약 체결 전에서 뭡니까? 쉽게 말해서 암이 걸린 상태에서 암보험을 가입한다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결국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걸 갖고 역선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선택. 이런 역선택으로 인해서 위태가 증가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암이 걸린 상태에서 보험을 가입하는 거. 예, 그런 경우도 위태가 커질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위태가 결국은 발생 안 돼. 존재하는 게 좀 작게 되도록 작게 되면 될수록 손인이 당연하게 없을 거고 그걸 당연하게 발생하는 그 결과도 결국은 감소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위태를 줄이려고 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보험회사에서는 이것을 줄이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 체결 이후에 만약에 계약을 했어요. 자동차 보험을 가입했는데 아유 뭐 보험 가입했으니까 마음대로 그냥 운전하다가 아유 조금 뭐 이렇게 뭡니까 과실로 하다가 사고 나더라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져 주니까 막 운전할 수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과실로서 보험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높이거나 증대시키는 행위나 이들은 이걸 뭐라고 하면 도덕적 해이. 여러분들 뭐를 해줘도 이 영어예요, 영어. 그죠? 요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말하자면 도덕적 해이, 도덕적 위태라고 하는 겁니다. 위태. 근데 도덕적 위태였는데 금년 이론서에서는 이걸 다 해이로 바꿔놔놨어요. 여기는 뭐 위태라고 그대로 남겨놓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뭐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저도 해이로 이렇게 고쳐놨습니다. 도덕적 해이라고 한다. 요거는 결국은 언제입니까? 보험 계약 체결 이후에 뭡니까? 위태를 증가시키는 그 행위겠죠. 그렇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약 체결 전이냐, 재계약 체결 후이냐 이런 것들도 여러분께서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시험 문제가 요걸 물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까지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험이 분류해갖고 이론서에 막 이건 뭐 객관적 위험이 어떻고 주관적 위험이 어떻고 돼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여러분께서 이걸 막고 요걸 뭐 순수혐의 뭐고 투기혐의 뭐고 이걸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제가 그 내용은 다 적어놨는데 그런데 이론서에서 여러분들께서 알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왜 이것이 뭐 학자들이 분류해놓은 거예요. 분류해놓은 건데 우리가 왜 이런 공부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보험에서 담보하는 위험을 보장해준다 그러는데 그 보험회사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무엇인가? 그거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서 축성이 곤란한 위험 이런 것들은 보험 상품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손실의 기회도 있지만 이익을 얻는 기회도 있는 위험, 뭐 도박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을 뭡니까? 보험회사에서 보장해 주겠어요? 안 해주겠죠. 예, 이런 것들은 보험의 보장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빨갛게 해놓은 거, 이렇게 빨갛게 해놓은 것만 보험의 그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그런 위험이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께서 깨달으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담보 위험 여러분께서 이제 담보 위험 뭐 비담보 위험 면책 위험 이렇게 다 뭐 이렇게 막 구분해서 하는데 그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리자면요. 담보 위험이라고 하면은 보험회사가 책임을 부담한다. 예, 담보한다. 담보. 예, 부담한다. 이런 거예요. 예. 그래서 부담하는 위험을 담보 위험이라고 하고 요게 7회가 아니라 그 전일 거예요. 예전에 기출문제에서 하면 요것을 그 뭡니까? 부책. 예, 부책이라는 단어를 써갖고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부책 그러면 보통 우리가 부할 때 안일부자를 많이 돌려갖고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부책하면 안일부자가 아니에요. 잘 봐보시면 부담할 부자를 쓰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부책하다 그래 할 때는 책임을 진다. 예, 책임을 부담한다. 그렇게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야 되겠고 우리가 그 보험편에서 우리가 그 공부를 했을 때 그 보험회사에서 면책 사유로 규정한 거 이런 것은 뭡니까?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해갖고 그 상법보험편 공부를 했죠. 예, 그것은 바로 면책. 예, 책임을 면하다 할 때 면책이에요. 예, 면책 위험을 그 뭡니까? 상법보험편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거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차 시험 2과목, 1과목, 2과목에서 보면은 대부분 약관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죠? 약관을 공부하는데, 약관에다 기술되어 있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뭡니까?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렇게 많이 공부를 하셨죠? 그게 바로 뭐냐면, 비담보 위험이라는 거예요. 담보하지 않는다. 예, 예. 그죠? 예. 담보 위험은, 그 책임을 부담하는 거고, 비담보 위험은 부담보 위험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것은 책임지지 않는 거, 보상하지 않는 손해, 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 그것이 바로 비담보 위험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출력하셔갖고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이거 뭐 하나하나 갖고 다 설명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중요한 게 뭔가 하는 것만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런데,
잘 봐보세요. 위험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보험에 적합한 위험은 결국 뭐예요? 여기 빨간 거 객관적 위험, 순수 위험, 정태적 위험, 예, 특정적 위험, 예, 이런 거 특정한 거. 뭐 자동차 사고 나면 뭡니까? 그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을 뭐죠? 자동차 보험인 거예요. 그렇죠? 한정적, 특정적으로 딱 돼 있는 겁니다. 불이 나야만이 예, 보험사고 보험금을 지급해 주는 거는 화재 보험이겠죠. 그렇죠? 예, 이런 것처럼 특정적인 거, 예, 이런 위험이 바로 보험회사에서 뭡니까? 보장해 주는 위험인 거예요. 그래서 요것도 갈로치기로 나올 수가 있죠. 요게 이론서에 있는 내용 그대로 제가 뭡니까? 여기 그 요약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걸 어떻게 요걸 우리 시험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참 진짜 아주 뭐랄까 이해를 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냥 갈로로 딱 나가고 쓰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걸 어떻게 외우면 좋겠나요? 그러니까 요게 특정할 때 요 특, 예, 예, 정태적은 정, 그리고 객관적은 개, 순수이면 수 이렇게 갖고 특정 개수를 보장한다. 예, 그렇게 보험은 특정 개수를 보장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렇게 이게 워낙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더 중요한 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농작물 재보험의 손해평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시험을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농작물 재보험은 과연 어떤 위험을 보장해 주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겠죠. 그렇죠? 예, 예. 참 보겠습니다. 자, 가격 변동? 이거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 어이구야. 그 가격 변동, 가격 하락도 보장을 해주죠. 예, 그런데 그것은 가격 변동 이런 것은 뭐이겠어요? 동태적인 위험이에요. 예, 원래 이런 것은 보험 상품에서는 뭡니까? 보장을 안 해.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요. 가격 변동 이런 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예, 국가에서 야 이런 거 좀 팔아줘. NH 농협 손해보험아. 야 우리가 너네 그 필요한 그 사업비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좀 그 팔아줘. 해갖고 정책보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농작물 재보험은 좀 특수한 보험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예, 바로 이 동태적 위험도 보장해주고 있다. 깜짝 놀랄 일이죠. 일반 보험에서는 절대로 취급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자, 기본적 근원적 위험 있죠. 특정적이고 한정적인 것만 원래 보장해줘야 되는데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것, 즉 뭐냐면 자연재해, 전쟁,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 손실을 초래하는 위험.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원래 전쟁 같은 거는 보상하지 않는다. 우리가 상법보험편 그 뭡니까 딱 봐지도 하지만 당사자의 약정이 없는 한 있으면 보상을 해주지만 어떤 미친 보험회사가 전쟁 나서도 보상해 주는 보험회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쵸? 예. 단지 그런 하나의 없다면, 없다면, 이렇게 그 가정이 돼 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당연하게, 전쟁 같은 걸 보장해주는 그런 보험 상품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험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연재해 같은 것도 당연히 보장해주지 않는 거지만, 어떻게 되죠? 예. 국가가 나서서, 야, 이거, 너무, 농민들한테 이렇게 너무 이런 것을 보장을 안 해주면 안 되겠다 해서 정책보험으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재해를 지금 보장해 주고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농작물 재해보험은 기본적 위험하고 동태적 위험, 동태적 위험도 예, 위험이 어떤 종류는 너무 그것만이 예측이 어렵기는 하지만 여기 이런 소리 그대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봐보셔요. 예, 사회복지나 경제안전위에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험하는 위험도 있다. 이렇게 이론서에 돼 있어요. 즉 뭐겠습니까? 이게 뭐 지금 이론서에 이런 게 없지만 이거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좀 안내를 해주지. 참 이게 그냥 그 책에 있는 내용 같은 다른데 책 그냥 편집해가고 오래 붙이게 하고 막 이런 수준입니다. 지금 이론서를 만든 분께서 이왕이면 좀 진짜 정말 이런 쪽으로 농작물 재해보험과 관련돼서 뭡니까 그 위험 그 보험과 관련되는 것도 좀 이렇게 내용을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들 갈로치기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우리와 관련돼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기억하면 좋은가? 기본적 동태적은 원래는 안 되는 건데 녹색이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것은 보장
보험회사에서 보장하는 위험이 아닌데 우리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이것들을 자연재해와 가격변동 이런 것들도 보장을 해주고 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기여가 되느냐. 기본적 동태적을 어떻게 우리는 손해평가사시잖아요. 그죠? 손해평가사니까 어떻게 되죠? 기동성 있게 활동을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기동성 있게 활동 손해평가사는 그러니까 똥 해서 기동성 있게 활동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1과목에서 단답형 문제나 이런 거를 공부하기가 정말 힘든 거예요. 제가 상법보험편을 1차 시험을 한 3년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그 시험도, 제가 7회 시험에서 상법보험표, 농작물, 농업재보험 법령, 이런 거 다 100점 맞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또 그 강의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그쵸? 그러니까 상법보험편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자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도 눈 감고 쳐도 100점을 맞겠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제가 다음에, 최근에 나왔던 거, 8회, 9회 때 나왔던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같이 풀어보겠지만, 야, 내가 그렇게 100점 맞는 수준의 공부를 하고 그 정도를 알고 있음에도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하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그러니까 이게 모순인 거죠. 그러니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출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운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1과목에 대해서는 조금 뒤로 밀어서 하고 중요한 거 제가 앞에서도 살짝 언급해 드렸지만 계산형 문제 있잖아요. 그것만 풀어도 충분하게 학기 점수 이상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집중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제가 조금 등한시 해갖고 사실 작년에 6주 만에 끝낸 거예요. 그렇지만 금년에는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으니까 차분하게 비록 공부를 해도 점수를 맞을뚱말뚱하는 이런 부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다 금년에는 강의를 진행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6월 말경에 보험기간 같은 거 그거 사실 나올 가능성도 없고 나와봐봐야 5점짜리예요. 5점 딸랑 5점. 근데 그 5점을 막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될 겁니다. 또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죠? 공부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우리는 어떤 공부를 먼저 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합격하기 위해서는 내가 공부를 2시간 했으면 15점을 맞출 수 있는 공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시작하기 전에도 미리 어떤 부분을 여러분께서 공부를 집중해서 하십시오. 거기서 점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하고 제가 미리 안내를 해드린 이유 아시겠죠? 충분하게 1과목도 쉽게 극복이 된다고요. 아셨죠? 그렇지만 이것을 제가 이걸 갖고 손해보험 가지고 2강으로 나눠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적어도 여기서 15점이 나오니까 나올 수 있는 내용은 다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제가 2강으로 나눠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하여튼 오늘 처음으로 1강에서 지금 강의하고 있는 내용이 더욱더 출제가 유력한 내용을 제가 도리어 앞에서 지금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꼭 요런 내용. 제가 그래서 공부하기 쉽도록 또 이렇게 다 이렇게 표시까지 해놨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야, 이것도 난 싫어. 하면 그거는 여러분들 제가 더 이상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죠. 저는 마중물의 역할만 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여러분께서 펌프에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중물 역할, 이까지 해주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이것도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험이니까 보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쉽게 말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보험사고가 적게 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야만이 보험금이 지급이 적게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손인이나 손해가 덜 발생되도록 하고 위태가 감소되도록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계속 연구하는 것이 보험 학자들의 그 과제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유형 관리 방법이에요. 유형 관리 방법. 그러니까 이 부분도 제가 갈로치기 문제로도 딱 나오기가 좋고 또 그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슬라이드로 따로 하나 만들어 봤고, 그 내용 또한 제 임의로 함부로 이렇게 하질 않고요. 제가 나름대로 좀 잘못됐는데 하면서도 왜 이론서를 그대로 오려 붙였느냐 하면 그 이유는 이론서의 내용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하면 건들지를 않고
그 뭡니까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위험 관리 방법이라 한번 간단하게 읽어보겠어요. 위험의 발생 빈도. 이 발생 빈도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1년에 한 건이 나는지, 1년에 10건이 나는지, 1년에 100건이 나는지, 그것이 발생 빈도겠죠. 그쵸? 예, 그 발생 빈도하고 평균적인 손실 규모, 요것이 뭐냐면요. 쉽게 말해 사고가 났을 때, 아이고야, 사고가 피해가 아주 조금밖에 안 되네. 이거 사고 한 방 났는데, 사고 너무너무 커요. 사람이 죽고, 막 그냥 자동차가 그냥 전손이 되고 막 이래 되는 거 있잖아요. 손실 규모. 그쵸? 그러니까 화재 사고가 났다 하면 그 빌딩 전체가 다 불탈 확률이 굉장히 크겠죠. 그런 거는 굉장히 손실의 규모가 클 거 아닙니까? 그쵸? 요런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그 표를 만들어 봤어요. 표를. 예, 표를 만들어 보니까 한번 봐보세요. 예, 손실 규모도 작아요. 피해도 미미하고 손실을 했어도 별로 안 돼요. 1년에 한 번밖에 안 되고 그 한 번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아주 피해가 한 5만 원, 6만 원밖에 안 됩니다. 이런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죠? 예. 그래갖고 여기 보유한다 하는 의미가 감수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스로 손실을 부담하는 자가보험이라고 돼 있죠. 자가보험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보험을 직접 보험회사에 들지 않고 쉽게 말해서 아이고야 1년에 한 5만 원 정도 피해가 되네? 그 정도 예상이 되면 한 달에 5천 원씩만 이렇게 모아놨다가 만약에 그 사고 나면 그걸로 뭡니까? 한 6만 원 정도 되잖아요. 1년 정도 되면. 그쵸? 그걸로 해결해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예, 요런 것을 자가보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자가보험 임의 같은 거 요것도 갈로치기로 나올 수 있죠. 우리 시험은 요런 식으로 너무너무 잘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임의가 자가보험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보면 손실의 빈도는 낮지만 그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나요. 예, 한두 번밖에 빈도가 낮다는 것은 한두 번밖에 안 나. 그죠? 적어요. 그죠? 낮지만은 그 다음에 그 손실 규모가 굉장히 커요. 쉽게 말해서 화재 사고 같은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동차 사고 같은 거 1년에 한 번 날똥말똥 10년에 한 번 날똥말똥이지만 한 번 났다 하면은 어떻게 피해가 너무너무 크죠. 예, 너무너무 큰 거예요. 예, 사고는 별로 안 나지만 그런데 한번 이렇게 났을 때 너무너무 피해가 크니까 그거는 자가보험으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쉽게 말해서 100억짜리 건물 100억이 전부가 그냥 다 피해가 되는데 몇천 원씩 모아갖고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결국 어떻게 되죠? 예. 그 경우에는 외부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함으로써 개인이나 조직의 위험을 증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증가 해갖고 보험 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요게 위험을 증가한다. 요게 아마 갈로치기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증가한다 어디에? 예, 보험회사에다가.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큰 거는 요렇게 한다 하고. 세 번째로는 또 한번 볼게요. 위험 발생 빈도는 높아요. 쉽게 말해 한 달에 10건씩 발생되고 막 그래요. 예. 막 발생되는데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요. 많이 발생이 되지만 손실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되겠어요? 손실 통제를 하면 됩니다. 손실 통제. 그래서 손실 통제가 제가 옆에다 딱 해놔는 거예요. 손실 통제가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손실 예방은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로 구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손실 예방의 의미가 뭐냐면 손실이 발생 가능성을 빈도를 줄이는 거. 한 달에 10건씩 나는 거를 10건이 아니라 한 건으로 나도록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속도 제한 함으로써 제한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사고 많이 나겠죠. 근데 제한하면 그래도 덜 나겠죠. 그쵸? 음주 단속. 예, 음주 단속을 하지 않으면, 음주로 인한 사고가 엄청나게 발생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속을 하면 좀 줄어들겠죠. 그쵸? 이런 것처럼, 예, 미리 사고 발생 전에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을 손실 예방이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사고 발생 전 조치. 요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예,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요거. 사고 발생 전에, 예, 그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미리 좀 줄여주는 거. 예, 그것을 손실 예방이라고 한다. 아셨죠? 예, 손실을 예방한다. 예방하니까 미리 발생 전이 되겠죠. 그쵸? 그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잘 봐보시면, 손실 감소. 예, 감소라고 돼 있어요. 감소는 스프링클러 같이 특정 손실의 금액을 줄이는 조치, 예, 자동차 에어백 설치하는 것도 이에 해당된다 이랬죠. 이거는 지금 뭐겠어요? 화재가 딱 발생됐을 때 스프링클러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화재가 더 번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걸 역할을 하죠. 사고 발생했지만 뭡니까? 손해를
뭐죠? 예, 손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자동차 에어백 설치하는 것도 자동차 사고가 딱 났는데 결국은 에어백을 딱 설치함으로써 인명 피해가 덜 감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죠? 예, 사고는 발생돼요. 예, 손인은 있지만 그렇지만 손인의 결과인 손해는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 발생 이후에 어떻게 조치가 뭐라고 한다? 손실 감소라고 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그쵸? 잘 읽어보니까. 그쵸? 학자들이 이렇게, 손실 예방, 손실 감소. 이런 것은 당연하게 딱 정확하게 나와 있는 거예요. 뭐, 다른 식으로 막, 인문학이라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좀 답이 없는 거 막 재배학 강의에서 많이 말씀드렸죠? 그렇지만 요거는 100% 정확히 요 내용을 쓰고 있기 때문에 손실 예방, 손실 감소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의미를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되겠다. 아셨죠? 그러니까 손실 통제는 손실 예방과 손실 감소가 있고, 손실 예방이라고 하면 그 사고 발생 전에 뭡니까? 미리 그 손인을 덜 발생되도록 뭡니까? 조치하는 거고, 손실 감소라고 하는 거는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그 손해를 증가하도록 감소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손실 감소라고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제가 볼 땐 갈로치기 문제라든지 나올 수 있어요. 예전에는 서술식 문제가 나왔지만 지금은 서술식 문제가 나오더라도 간단하게 끊어지는 거 있잖아요. 세 가지를 딱 해놔놓고 우리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위태가 무엇인가, 손인이 무엇인가, 손해가 무엇인가, 그걸 적으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간단하게 적으면 그게 15점이 되는 거예요. 배점이. 아셨죠? 아니면 그걸 3점씩 주고 나머지 이렇게 또 갈라치기 문제를 두 문제를 더 내가지고 또 배점을 내가지고 15점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셨죠?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 여러분께서 이론서에 있는 내용 중 꼭 알아야 될 내용을 제가 오늘 여기다 미리 다 정리를 해주는 거니까 적어도 우리가 그 손해평가사라면 보험의 가장 기본적인 거, 학문적으로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반드시 익혀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제가 강의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손실 발생 빈도도 높아. 손실 규모도 큰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쵸? 예. 만약에 그 하천에서 작물을 재배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예. 손실 발생 빈도도 높겠죠? 예. 홍수나면 그냥 그대로 그 농작물 다 피해 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실 규모도 어때요? 하천에서 그 농작물 재배하면 손실 규모도 크겠죠? 홍수 오면 그냥 피해가 100% 피해 날 거 아닙니까? 그쵸? 예. 그리고 또 하나 또 예를 들어 볼까요? 예.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면허 없으면, 자동차 운전도 미숙할 텐데, 발생 빈도도 당연히 높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손실 규모도 어때요? 예, 운전이 미숙하니까 그냥 인명피해가 되고, 자동차는 전파가 될 거고, 사고 날 확률도 엄청 높을 거고, 발생 빈도도 높을 거고, 그쵸? 당연히 그럴 거예요. 예. 그럴 경우에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뭐 보험회사에서 이런 보험을 가입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농작물 비재보험에서, 예, 인수제한 같은 거에 보면은 대부분, 받은 보험료보다 지급할 보험금이 더 많이 나갈 확률이 있는 그런 위험을 인수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하죠. 인수 제한을 해버린다고요. 예, 운전면허 없는데 어떻게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보험을 가입시켜 주겠어요? 안 해주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경우는 안 해줄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스스로 위험을 회피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학자들이 참 이제 연구를 잘했죠. 그러니까 이 위험 회피는 결국 뭐겠어요? 하천에서 작물 재배하면 안 되니까 거기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그걸 갖고 뭐라고 한다? 위험 회피라고 합니다. 위험 회피. 예, 위험을 피하다. 그렇죠? 예. 하천에서 그 작물 재배하지 않고, 예.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운전을 하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위험 회피잖아요. 그렇게 해서 위험을 줄여나가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예, 이런 부분이 사실 시험 문제에 나와야 되는데 우리 지금 8회 9회 나온 거 문제 봐보시면 알지만 얼토당도 않는 문제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참 이게 뭡니까? 1과목에 대해서 뭡니까? 단답형 암기하지 말자.
제가 막 부르짖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거 공부 엄청나게 해도 쉽게 말해서 한 달을 암기해서 공부하더라도 과연 그 10점, 15점 이상의 배점을 그 뭡니까 획득할 수 있는가? 저는 자신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상법보험법 강의를 제가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문제 나오면 야 이거 어떻게 풀지? 아마 이렇게 갈로치기 나오면 이 의미는 다 알지만은 제가 이런 보험과 관련된 내용은 다 알고 있지만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진짜 정말 요걸 나온다 하고 공부하지 않는 한은 갈로치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잘 봐보시면 알지만 태양광 갈로치기 그런 것이 문제가 나고 있는 그 출제원들 수준이 그렇기 때문에 참 제가 뭡니까 정말 보험하고 손해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제가 출제를 한다면 요런 부분에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한 문제도 출제되지 않았다는 것이 제가 너무너무 좀 의아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CPA 시험에는 지금까지 진짜 정말 이렇게 중요한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반드시 금년에는 여기서 나올 확률이 더 높지 않겠나 해서 오늘 첫 강의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험과 손해보험 두 번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